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대 태국소의 김진양입니다.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요즘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 관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요즘에 메타버스로 많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넘버즈 157호는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먼저 4차 산업혁명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의 대상에서 가지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무엇이냐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연상 이미지를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어떤 그 단어들이 제일 많이 연상됐냐면 인공지능 혹은 데이터 이런 단어들이 많이 연상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 하면 인공지능이 그런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1년 후인 2021년도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2021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을 연상하는 이미지의 단어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메타버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인공지능에서 메타버스로 사람들의 관심사가 크게 옮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메타버스 얘기 많이 들으셨지만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런데 페이스북, SNS인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이름을 이제 메타로 좀 몇 년 전에 바꿨습니다. 근데 이 메타에서 메타버스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때에 따라 3차원으로 확장되거나 실제 세계에 투영되기도 하면서 현재 온라인 소셜 경험의 혼합체로 다가올 수 있다. 메타버스를 통해 우리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실제로 함께 있는 듯한 몰입감, 높은 경험을 공유하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설명을 했고요. 이 설명문을 가지고 엠브레이라는 조사회사가 이 설명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좀 질문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요.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응답한 비율이 67%였고 매우 이해가 된다가 16%, 이해가 되지 않는다가 15%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 설명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보통 사람들 아마 생각일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거는 메타버스라는 것이 아주 그 뚜렷한 구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일컫는 총칭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요즘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메타버스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고요. 또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긍정적 측면은 남들과는 조금 다르면서 앞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74% 제일 높았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가상세계에서 또 다른 자아를 형성해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펼칠 수 있다가 6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메타버스는 실제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은 좀 앞서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은 아직은 현실성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1%였는데 이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요소는 어떤 거였냐면요. 메타버스가 일상생활과 연결된다면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66%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문제가 메타버스에서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도박을 한다 그러면 도박은 사람들이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화투를 친다든지 혹은 카드를 한다든지 이런 도박 혹은 도박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도박은 온라인 도박이 나타나면서 온라인상에서 도박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쉬워진 거고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좀 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도박이 성행을 하면서 도박 시장이 갑자기 확 커진 거죠. 바로 이런 것처럼 메타버스가 되면 현 세계의 문제가 메타버스 내에서 더 확장될 거다라고는 우려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의 부정적 측면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이미 메타버스는 새로운 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난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세계 속에서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고 게임을 안 하시는 분도 게임하는 걸 옆에서 게임 광고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나타난 그 온라인 게임은 어떤 전쟁터라든지 밀림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가상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에서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나타나서 대신 전투를 치러준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메타버스인 겁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인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중에서 경험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게임을 통해서 경험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1%로 제일 많았습니다. 두 번째가 VR, Virtual Reality인 거죠. 이 Virtual Reality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안경을 쓰고 안경을 쓰면 안경에서 펼쳐지는 그런 가상 공간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페토와 같은 가상의 공간을 통한 경험인데 이 제페토는 뭐냐면 여러분 네이버 가서 제페토로 치시면 나타나는데 이게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 서비스가 제페토인 겁니다. 한번 제페토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메타버스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요즘 메타버스는 이제 그 연예인들의 어떤 콘서트 같은 것들을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박물관을 완전히 가상 공간에 옮겨서 똑같이 꾸미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들어가서 박물관을 관람하는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메타버스 서비스가 활성화될 분야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문화예술, 공연, 행사 같은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콘서트 같은 걸 하는 거죠. 혹은 메타버스 내에서 이 미술 작품들을 이제 경험하는, 관람하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더 제일 활성화될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교육입니다. 온라인 강의 같은 것들을 메타 공간 만들어서 가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 홍보, 마케팅, 광고, 그 다음에 박람회 혹은 박물관 같은 이런 공공인문 서비스 이런 것들도 앞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로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넘버즈 준비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 현실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앞으로 교회의 주된 활동 공간으로 혹시 나타나는 건 아니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배우고 적응해서 빨리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급함까지 가지고 계신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조급함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그런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이건 뭐 제 사견이긴 합니다만 메타버스가 결코 현실 교회를 대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아주 결정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함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줌 미팅을 많이 하셨겠지만 줌 미팅을 한 것과 현실에서의 미팅을 한 것과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줌에서의 줌 미팅을 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의 교류는 하기 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미팅보다는 감정 교류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걸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바로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그런 감정의 교류,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인격의 교류, 감정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메타버스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어떤 유익함, 이 부분을 우리가 찾고 그걸 강화시키는 이런 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넓게 얘기하면 교회가 공동체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되고 서로 간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메타버스 공간은 이런 교회 앞에서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보조적 서비스는 될지언정 이것이 교회를 크게 잠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갖되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조급함은 갖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 이번 주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